안녕. 자, 유리창 1 정지용의 작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 거울 같은 애들인데, 이 거울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유리창 같은 이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들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유리창으로 인해서 바깥과 단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창과 거울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닌 대상들은 모두 다 단절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매개라고 하는 대상, 즉 연결이라고 하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모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고 슬픈 것, 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대요. 그러면 이 표현법은 차고 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감정을 대위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위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보면 대위법은 상반되는 감정을 병치하여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즉, 화자는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을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차가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상으로 슬픔을 절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 슬프다. 왜 차갑고 슬픈 것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 이건 감정을 의도적으로 상반되는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감정을 더 절제하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화자는 자식 잃은 슬픔을 슬프다라고는 했지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고 슬픈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적인 의미는 화자의 입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창에 아른아른거리는 입김. 그런데 그 입김이 꼭 누구처럼 보이냐면 죽은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고 슬픈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행갈게요. 열 없이, 기운 없이 붙어 서서. 왜 기운이 없냐면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때 입김을 흐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차고 슬픈 것이 요렇게 입김으로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아이를 잃은 상실감을 입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3행 갈게요.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파닥거린다. 자, 이러면 다시 아래로 볼게요.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유리창에 입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입김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입김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 아른아른 거리는 게 내가 가까이 다가서면 입김이 생기겠죠. 그런데 멀리 다가서면 입김이 없어질 거고 다시 가까이 다가가면 입김이 생기고 가까이 멀어지면 입김이 사라질 거예요. 그 모습이 날개가 파닥파닥 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 날개라고 하는 건 모양이 변하는 1차적으로 입김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의 의미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왜냐면 입김 때문에 아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입김이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면 입김이 또 생기잖아요. 멀어지면 입김이 얘들아 안 보이지만 아이랑 멀어지고, 그러면 이 반복법을 통해서 아이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리운 마음, 아들을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자식을 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이게 지금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건 여러분 파도죠. 조수예요, 조수. 그러면 그 조수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이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입김 때문에 안 보이고, 멀어지면 입김이랑 멀어지니까 입김이 사라지긴 해도 아이랑 멀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어쩌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를
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파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까만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1차적으로 아들을 잃은 허탈감과 상실감의 감정으로 봐도 되지만 이거는 죽음의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유리가 있으면 여기 다시 유리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하면 입김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 아들과 멀어져서 입김이 사라지길 바라면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를 잘 볼 수 없는, 그러면 아이를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죽음과 이승과의 거리감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수로 표현하고 그걸 지우는 행위를 통해서 더 그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자,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물 먹은 별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눈에 별이 와서 박히게 되는데, 이건 눈물이 가득 고인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별의 모습으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물 먹은 별이라고 하면 죽은 아이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에게 와서 물처럼 박힌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진행 갈게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건 아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다 들어가는 사행의 의미랑 연결을 시킨다면, 유리를 닦는 행위는 아이를 어떻게든 만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건 그리움의 행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앞에 나온 외로운 감정과 뒤에 나온 황홀하다라고 하는 감정은 이게 죄송해요. 자, 이건 부정적인 정서고 이건 긍정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서를 사실 동시에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법으로 보여도 되는데, 우린 항상 뭘 갖고 있냐면 역설법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리는 아이가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부재를 느끼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아이를 이런 순간에서라도 만난다는 황홀함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감정이 자식 잃은 아버지는 이 두 가지 정서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모순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느끼면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자식 잃은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정말 극도의 슬픔을 아버지는 최대한 절제하면서 여기에 정서가 표현되어 있어도, 만약에 자식 잃은 슬픔을 100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작품에서 자식 잃은 슬픔을 슬프다, 외롭다, 눈물이 난다, 물 먹은 별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5, 10 이 정도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식 잃은 슬픔 전체로 본다면 아주 억제하는 정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을 쓰고 지규법을 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물 먹은 별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의미를 1차, 2차로 표현하고 대위법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고운 폐혈관에 찢어진 채로, 이게 아이가 죽은 이유겠죠. 영탄법,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뭐뭐처럼 지규법. 자, 근데 산새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입김이에요, 입김. 입김을 이 산새로 비유를 하고 새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새가 머물다가 떠나간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김의 이미지가 새의 이미지로, 그 새의 이미지가 떠나간 아이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영탄법도 써요. 감탄사도 써요. 여러분 감정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체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본다면 아주 극도로 절제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 글은 아이 잃은 슬픔과 그 그리움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리창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드러낼 때 아까 우리는 이미지가 단절의 이미지와
4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유리창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을 경계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을 경계해 주기도 하고요.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절돼 있기도 하고 연결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안은 밝은 공간이겠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바깥은 밤이고 별이 떠 있는 어둠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둠의 이미지로, 아버지가 있는 공간은 밝음의 이미지로, 여기서 명확하게 어떤 밝다, 어둡다라는 거는 쓰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황적인 면모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서의 절제도 한번 볼게요. 화자의 슬픔을 극대로 절제해서 차분한 어조로 드러내는데, 자,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탄법 써요. 감탄형 어미 써요. 영탄적 어조 있어요. 하지만 아주 절제해서 차분한 어조와 영탄적 어조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탄법으로 감정을 표출하긴 하지만 감정을 모순된 시어 결합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유리창은 모순된 이미지와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얘는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종교로 승화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감정을 최대한 절제시키는 부분들은 눈물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